3년 만에 116억 오른 여기가 2,960 정도가 돼요. 어디 가세요? 오늘은 금천구 갑니다. 금천구에 무슨 동네가 있죠? 가산 대림 광역 중심이 있는 가산동, 그리고 독산동, 그 다음이 시흥동. 시흥이 서울인 줄 몰랐네요. 시흥시가 따로 있는데 시흥동이 안양 경계선에 진짜 딱 붙어 있어요. 서울의 맨 끝이네요. 네, 바로 좌측 광명시가 있거든요. 철산, 주공, 하안, 주공,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 엄청 많잖아요. 네. 가산, 지벨리, 일자리 거점에 배후 주거지 역할을 한다. 광명이 서울 금천구의 수혜를 많이 보고 있죠. 사실 예전에 시흥 뉴타운 17년에 이제 해제가 됐는데 거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가 주거지 개발 같은 거를.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완전히 바뀌었죠, 분위기가. 모아타운이랑 신속통합기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구역 지정이 정말 많이 됐어요. 안녕하세요, 위시리치입니다. 오늘 온 곳은 금천구 가산동입니다. 이쪽에 지벨리라고 돼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현대 아울렛, 예전에 3층짜리 공장이었고요. 이쪽은 가산 아스크타워 지식산업센터 6월에 입주하게 될 곳입니다. 지금 이 아스크타워가 평당 1,460만원 정도에 분양을 했었고요. 현재는 매물이 한 1,200만원대 마이너스 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피 1,200만 원이면 싼 거 아니에요? 근데 주변에 지금 시세를 보면은 기존 지식산업센터들이 평당 7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니까 평당 900만원, 이게 적정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 여기 1,200만원대 매물이 나와 있는 게 결코 싸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근데 여기는 신축이잖아요, 그래도. 지식산업센터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면은 신축이나 구축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가 지벨리 메인 거리인데 이쪽 다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다 높게 올라갔잖아요. 대륜 22, 스카이밸리 1차. 근데 여기들이 다 4층짜리, 5층짜리 제조업 공장들이었어요. 사무실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SKV1에서 25년 7월에 입주할 신축 지식산업센터거든요. 아까 우리가 본 지식산업센터가 평당 1,460만원 정도 그 가격에 분양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분양가는 얼마일 것 같아요? 한 1,800? 여기가 2,960 정도가 돼요. 지금 보면은 다 이렇게 분양하려고 분양 대행사에서 사무실이 이렇게 현장에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지식산업센터를 이렇게 보니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지산이 아파트보다 규제도 덜하고 대출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이 계약 한번 잘못하면 시행사에서 계약 해지는 당연히 안 해주고, 지금 시장에서 계약금 포기하고 내놔도 거래가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 동생이나 아는 분, 친척이 지식산업센터 투자하겠다 하면, 그러니까 꼭 이 점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주말이잖아요. 네. 상가가 많이 문을 닫고 있는 상태네요. 화장실은 하겠죠? 근데 갑자기 가산에서 광명은 왜 온 거예요? 여기가 가산 디지털 단지 지벨리 일자리에 배후 주거지라고 할 수 있죠. 광명시 철산 주공 재건축 단지 현장입니다. 와. 여기가 40층이고 거의 한 23개동 3,800세대인데요 930여 세대를 분양을 했는데 거의 다 완판이 됐어요. 주력 평수가 5구 타입이랑 84 타입인데 평당 3,100만원. 이쪽 우측으로 보시면 철산주공 13단지 아파트거든요. 여기도 이제 관리계획 수립 단계가 돼서 지금 평당 2,600만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쪽은 철산주공 13단지인데 롯데캐슬에서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중, 위반 동의율 71%에서 시공사 선정 전에 롯데건설에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철산주공 8구 단지가 몇 층까지 올라가나요? 40층이요. 용적률이 한 270 정도 돼요. 그러면 앞으로 재건축할 이 아파트도 꽤 높은 것 같은데 그래도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나 봐요? 13단지 여기가 한 지금 15층 정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용적률이 170% 정도 되거든요. 근데 대지 지분이 17평 정도 나오니까 충분히 사업을 할 만하죠. 여기 맨 위에 빨간 거 보이죠? 콘크리트 타설할 때 밑에서부터 콘크리트를 관을 통해서 올라가서 저 위에 분배기로 해서 레미콘을 뿌리는 거예요. 저기 옆에 노란색 타워크레인 보이죠? 네, 거기 보면 아파트에 앵커링을 해가지고 구조 계산을 받아서 타워크레인이 지탱을 해가지고 안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네.
여기가 독산동 우시장입니다. 서울 중심지 체계로 보면은 독산 지구 중심이고, 이쪽이 도시재생 계획을 보면은 독산동 우시장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으로 돼 있어요. 도시계획상에 시장을 정비한다고 나와 있고, 이쪽 근처에 바로 옆에 신독산역 역세권이 생기는 지역입니다. 이쪽을 보면은 이게 바로 예전에 3층짜리 상가였어요. 1층은 우시장이었고 2, 3층이 상가였다가 이편한 세상 독산 더타워 아파트 38층, 39층짜리 아파트로 상업지역 용적률을 받아가지고 새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여기 월드메리디안 센트원 보이시죠? 여기가 2019년에 원래는 4층짜리 저층 건물이었어요. 상가 건물이었는데 118억에 2019년에 한 분이 사셔가지고 2022년에 3년 만에 116억 오른 230억 원 정도의 개발업자한테 이 건물을 팔아서 시행사, 그 개발업자가 이렇게 월드메리디안 센트원 똑같이 옆에 이편한 세상 독산 더 타워처럼 높은 오피스를 짓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성이 엄청 좋으니까 비싼 가격이라도 사가나 봐요. 맞아요. 아까 지식산업센터 평당 1,000만원, 2,000만원 뭐 이렇게 나갔었는데, 가성비로 따지면 이런 오피스텔을 사라는 게 아니라 이런 오피스텔을 될 만한 사업성 좋은 상업지역 구분 상가를 사는 게 디벨로퍼한테 훨씬 많은 돈을 받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신안산선 시흥대로인데요. 신안산선 신독산역이 이쪽 안에 들어올 겁니다. 저쪽에 공사 현장 펜스도 보이잖아요. 여기가 신독산역 역세권 청년주택, 지금 청년 안심주택이죠.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 안심주택이 들어온다는 거는 서울에서 다양한 이런 모범 사례들이 있는데, 역세권 청년주택 생긴 곳은 지자체 그리고 권력자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곳이다. 개발을 밀어주고 있다. 도시계획상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따 저녁은 소고기로 드시죠. 진짜요? 네. 예. 아, 그리고 여기 이쪽은 이렇게 높은 초고층 아파트인데 바로 이 주거지역 앞에 유흥시설이 있거든요. 이런 건물들도 결국은 이런 주거시설들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매출이 떨어지거나 해서 이쪽도 반대편처럼 상업지역 높은 용적률을 받고 개발하려고 하는 개발업자들이 매수해서 개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안산선 신독산역 역세권이니까요.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이런 저층 구분상가들, 이런 것들 매물 잘 안 나오겠지만 가격이 저렴하게 나온다면 이런 것들이 똑같이 저런 높은 고층 건물 이렇게 개발하고 싶어하는 개발업자들한테 비싼 값에 받고 팔 수 있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뒤쪽이 금천구청역이고요. 금천구청역 복합 역사 건립을 한다는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금천구심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잡혀 있어서 이쪽을 보시면 구청이 있고요. 이쪽으로 종합병원 그리고 공공주택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쪽 부지는 2022년도에 구형해서 이미 기공식을 했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사업에 착수는 하지 못하고 있고, 공군부대 이전 부지 개발을 하고 이 근처 군인 아파트, 필승 아파트 부지도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특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이렇게 저층이고 낮은 상가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단전이 있습니다. 허름하고 낮은 상가 주변에 지금 펜스 쳐져 있는 곳이 있죠. 이런 것들이 삐까 번쩍해 보이진 않지만 건물 면적 평당 6천만 원대 팔려나간 곳이고, 토지 평당은 4,400만 원대 거래가 돼서 펜스가 쳐진 곳입니다. 그리고 저기 위에 저렇게 고층 건물들, 여기가 신안산선 시흥 사거리 역세권이 앞으로 생기는 곳이라 역세권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저렇게 높은 용적률을 받아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땅값이 건물 평당 6천만 원, 그리고 토지 평당도 6,300만 원, 이렇게 지금 역세권 주변에는 땅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실거주와 투자는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된다. 역세권이 생길 곳에 상업지역 이런 곳에 가격 적정성을 파악을 해서 구분 상가라든지 투자를 소액으로라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는 시흥동 시흥유통상가 도시첨단 물류단지 개발사업 부지입니다. 원래 2000년부터 개발 계획이 잡혀서 설계를 하고 있었는데, 법인 방식에서 조합 방식으로 사업 방식이 바뀌면서 최근에 2024년 3월부터 이제 동의서를 진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40개월 동안 그럼 다시 이제 인허가를 밟아야 되고, 그때부터 착공을 하면은 2030년에나 개발이 된다. 근데 여기가 지금 8만 평 정도가 물류와 상업으로 개발이 되고 7만 평이 주거단지로 개발이 됩니다. 여기가 현재 지금 평당 1,800만 원 정도의 상가들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제일 비쌌을 때가 10평짜리가 6억 5천, 그러니까 평당 6,5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었던 적도 있습니다. 2023년에요. 어떻게 또 그런 높은 가격이 나왔었는지 대략적인 사업성을 분석해보니까 상가 8만 평 곱하기 평당 1,500만 원 분양이 다 된다. 1.3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7만 평
그 주거시설이 뭐 평당 2천만 원에 분양이 된다. 그러면 1.2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분양 수입이 전체가 2.6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시공비, 사업비 하면은 여기가 15만 평 곱하기 뭐 평당 700만 원 시공비를 하면은 1조 정도 되는데, 거기에 부대비까지 하면은 1.3조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2.6조에서 한 1.3조를 빼면은 한 1.3조의 수익이 남는 걸로 보겠죠. 그럼 간단하게 계산해서 1조의 수입을 구분 소유주들이 1,500명이 나눈다. 그러면 한 대략 한 소유주당 6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이 10평짜리를 6억 5천의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러면은 6억 5천을 10평으로 나누면은 평당 6,500만 원. 아까 그 가격이 얼추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주변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시흥동 동쪽에 있는 저층 주거지들, 그쪽에 또 개발의 움직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이 시흥동 저층 주거지입니다. 2030 서울생활권 계획상에 강미 사랑마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이라고 되어 있고, 시흥 육통상가 주변에 있는 저층 주거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돼서 하나 프레나가 최고 농촌 아파트로 보장하겠다, 이런 현수막을 볼 수 있고요. 시흥동에 예전 2017년 시흥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한동안 기회를 받지 못하는 구역들이 2021년, 2022년부터는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는 구간들이 생기고, 도시계획상에 저층 주거지 도시 재생을 다시 해준다, 이런 계획대로 행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양 쪽도 금천구 시흥동 남부 쪽으로 이어져서 중공업 지역들이 광활하게 또 펼쳐져 있는데요. 안양에서도 중공업 지역 구분 상가, 저층 공장, 이런 소액 물건들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구나. 누가 가시죠. 이게 40년 전의 모습인가봐요. 우와. 찍고 있나요? 겉바속촉. 한 번에 다 드신 거예요? 끊기지가 않아요. 와, 동흥관 서울 미래유산 지정 거점이네요.